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6월 13일 공포와 환희가 공존했던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이 싹쓸이한 종목 10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금액을 표시하였고 합산 금액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아래 종목도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분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관심 있는 종목이라면 한번 이런 수급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하나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더보기란에는 종목을 다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항상 더보기란, 저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종목을 항상 더보기란에 적어 드리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조금은 종목을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주가 정말 크게 흔들리는 공포와 환희의 시장이었는데, 잠깐 지수 먼저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 주 월요일은 마이너스 8%까지 급락하면서 엄청난 공포의 흐름을 보여줬고, 하지만 빠른 회복의 흐름, 다시 한번 화요일은 오히 반대로 8% 상승하면서 보합권, 그리고 수요일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6%까지 밀리고 종가는 그래도 마이너스 4%, 그리고 목요일이 정말 큰 공포였죠. 마이너스 4%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아슬하게 보합권 이상, 거의 종가는 0.43%로 이렇게 큰 공포의 구간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고, 금요일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는 6.4%로 시작했고 고가는 8.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간은 아쉽게 후반에 밀리면서 종가는 이렇게 4.6%로 결국에는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온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수급 흐름이 들어왔다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 다시 한번 반도체가 폭발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한국 시장은 분명히 긍정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다시 한번 지수가 9,000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흐름 가운데 앞서 설명드렸듯 외국인과 기관, 어떻게 보면 매수의 힘이 강한 요 주체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일단 네이버부터 테크윈까지 10개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나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많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죠. SK스퀘어를 제외하고는 코스닥의 종목들로서 지금 반도체가 채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코스닥의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도 느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최근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신고가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열어두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에서도 반도체였고 코스닥의 순환매에서도 반도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정말 사실 엄청난 급등락의 흐름을 저번 주부터 시작하면서 보여줬고, 역시나 젠슨황이라는 엄청난 요런 뉴스와 재료와 함께 급등과 그리고 재료 소멸에 대해서는 급락의 흐름도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한산한 요 흐름에서 거래량을 급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터뜨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저는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AI의 측면에서 이제는 네이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16%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8%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네이버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 30만원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는 요 30만원대 라인을 종가상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만 길게 달고 크게 급락했었는데, 이번에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면 30만원을 양봉으로 명확하게 돌파할 때 상방이 정말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 상승의 흐름과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요 30만원대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러 올라가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요것도 지금 코스닥의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 코스닥 안에서는 시가총액 2위인 종목이죠. 1위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리노공업도 분명히 긍정적이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급도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비록 3% 상승으로 그치긴 했지만 장중에는 8%까지 급등했었죠. 하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지켜봐야 될 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전고점 라인대가 대략 13만원대 잡혀져 있죠. 13만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돌파했을 때도 다시 한번 저항이 없는 신고가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사실 소부장의 끝판대장은 한미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의 종목은 아니지만 소부장의 흐름으로서는 반드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저항 구간 라인대를 돌파하는 이 흐름이 좋았다. 역시나 거래량이 터지는, 수급이 터지는 모습이 좋았었죠. 앞 구간에서도 이렇게 거래량과 수급이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요 30만원 라인대를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요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미반도체 정말 2023년부터 어마어마한 상승, 만원에서부터 거의 40만원대까지 급등했던 40배, 30배 올라간 지금 위치에서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더 올라가려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부장의 흐름에 반드시 봐야 될 종목. 그리고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마지막 거래일에 역사적 신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장중에 15% 급등, 종가는 8% 상승. 하지만 역시나 다음 거래일은 윗꼬리를 채우는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신고가의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의 지금 대장주들, 흔히 말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과 사실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 유일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코스피 대장 반도체주 중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HPSP. 요게 정말 좋았죠. 마지막 거래 상한가를 만들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전고점 라인대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에는 전고점을 맞고 급락했지만 이번에는 돌파의 흐름이 상한가로 만들어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런 거래량들의 흐름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부분, 저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 지금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신고가를 상한가로 돌파하는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온 경우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SP도 혹시나 조정이 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보유자분이시라면 쭉쭉쭉 올라가는 그 흐름을 조금은 더 즐겁게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요거 현대차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이런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번에는 기아가 이번 주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래량의 흐름도 긍정적인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의 흐름에서 추가 돌파의 흐름까지도 현대차 그룹주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피지컬 AI 이 측면에서 반드시 현대기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후성입니다. 후성이 최근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죠. 후성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한가로 매물대를 돌파하는 요 시점부터 결국에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요 앞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요런 부분들 보이시죠?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 요 부분에서부터 사실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요거를 보유하신 분들은 힘든 구간까지 이렇게 공포로서 내리는 구간까지 만들어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개인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장대 양봉이 시작했던 요 종가와 요 중요한 가격대가 명확하게 보이죠. 6,500원대, 6,500원대까지 민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상태에서 급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기는 정말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물대를 상한가로 돌파되는 요 시점에서는 반드시 지켜봤어야 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급등 이후에 분명 조정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가파르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역시나 반도체 사이클로서, 반도체 종목으로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전고점 라인대 26,000원대인데 거의 4,000원,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26,000원대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낼지는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요것도 LIG 넥스원이죠. 과거 최근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가 다음 날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잡히고 있다.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결국에 전 세계적인 방산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급등 이후에도, 조정 이후에도 다시 한번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조정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최근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는 이런 내용에서는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꼭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실적은 우상향이라면 여전히 계속해서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은 LG CNS입니다. LG CNS도 엄청난 급등의 흐름이 있었고,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2연상에, 그리고 다음날 14%까지 급등하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100%에 가까운, 2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 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급락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시점에서 약간 하락의 흐름을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의 시초가 가격대 역시나 장대 양봉의 이때 시점에서의 종가, 장대 양봉 상한가의 시초가 가격, 요 구간 라인대가 대략 89,000원, 거의 9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9만원 라인대에서 아슬하게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단기 과대 낙폭 이후에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수급은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이 종목도 AI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과대 낙폭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반도체죠. 테크윙도 엄청난 급등 이후에 조정, 상승을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라인대는 7만원대 명확하게 잡혀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흐름에서 봤을 때 테크윙은 7만원대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저항을 느꼈던 가격대인데 7만원대를 돌파하고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것 같고, 이번에야말로 7만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을 보여줄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은 위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소부장 이런 거 체크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테크윙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거래량과 수급 흐름 분명히 들어오고 있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캔들은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10개 종목 지금 수급이 가장 강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렸고, 그 아래 종목들도 저는 분명히 의미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그리고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역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